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음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로로 보내고 하이를 받아라라는 이유가 왜 나왔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방송 장비 같은 게 옛날에, 지금은 좀 많이 변했긴 했지만 옛날에는 다 600오음에 맞추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600오음을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신호가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있는 VS라는 신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보통 우리가 0dB 아니면 0VMeta를 0.775V로 우리가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VS가 예를 들자면 0.775V라고 할 경우에 소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겠죠. 아웃풋인데 어떤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소스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스 임피던스가 600오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갔어요. 다른 쪽 장비하고 연결하는데 다른 쪽 장비의 인풋으로 연결됐겠죠. 그 인풋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터미네이션이 됐기 때문에 로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600오음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똑같이 소스 임피던스와 로드 임피던스가 똑같이 600오음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얘가 0.775V지만 ZL에 걸려 있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의 반이 되겠죠. 똑같은 얘가 600이고 얘가 600이면 반이 되겠죠. 그래서 0.3875V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임피던스를 줄여봤어요. 임피던스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드 임피던스, 어떤 저 장비 쪽에 인풋에 연결되어 있는 임피던스를 좀 줄여봤다라는 거죠. 100ohm으로 줄여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소스1의 임피던스 600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ZL, 로드 임피던스가 100ohm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ohm의 법칙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생기는 전압은 0.11V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물리 시간에, 여러분도 고등학교 시간에 충분히 알고 있는 영역이라 생각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ZL이 100ohm이랄 경우에는 0.11V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얘가 이제 로우 임피던스가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얘가 0.775V가 가야 되는데 0.11V 밖에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장비마다 임피던스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마다 임피던스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되게 높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되게 낮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맞춘다고 했지만 임피던스가 특정 주파수 영역, 고역이 됐든 저역이 됐든 어떤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클리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임피던스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ZL 값을 만약에 하이 임피던스 600보다 더 높게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0.775V 전압만큼이 다 고스란히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600을 보내는데 더 600보다 더 작은 수치를 맞는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임피던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댐핑 팩터죠. 댐핑 팩터라는 거 보니 앰프하고 스피커 간에 어떤 연결을 하게 되면은 앰프 쪽에 꼭 댐핑 팩터라는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잠깐 이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면 댐핑 팩터라는 건 뭐냐면 앰플리파이어의 어떤 능력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앰프의 능력치를 표시를 하는 건데 무엇하기 위해서 한 거냐면 어떤 컨트롤 한다라는 거죠. 스피커를 컨트롤 하는 건데 움직임에 대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시그널이 스탑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가 팍 가다가 갑자기 딱 끊어졌을 때 시도가 딱 제동을 걸었을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드럼에서 스네어를 딱 쳤을 때 어떤 스네어 소리는 딱 쳤을 때 제대로 딱 구동, 그러니까 제동이 딱 걸리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스네어 같은 경우는 이게 탕 쳤는데 제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소리라는 것이 딱 끊어졌을 때. 좀 느슨하게 끊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능력을 표시한다는 것이 댐핑 팩터라는 거예요. 자, 댐핑 팩터의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식으로 얘기하면은
소스 임피던스 분의 로드 임피던스예요. 그렇다고 하면 소스 임피던스는 우리 장비로 봤을 때는 앰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로드 임피던스는 당연히 스피커가 되겠죠.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스피커 같은 경우에 8오hm 스피커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8ohm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앰프의 소스 임피던스는 얼마큼 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0.15ohm 이하예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댐핑 팩터는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15ohm 이하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댐핑 팩터는 80이 된다는 거예요. 댐핑 팩터의 표시를 이렇게 보시면 요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마다 댐핑 팩터의 그래프가 좀 다르죠. 위치가 다 다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임피던스라는 것 자체가 주파수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러니까 튜브 앰플리파이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FET라든지 TR 소자로 되어 있는 앰플리파이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은 댐핑 팩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댐핑 팩터를 보면은 와우, 저기 저역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 영역을 보면은 보통 얼마로 되어 있냐면 200 이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보통 8오hm 스피커하고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앰프의 소스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보시는 댐핑 팩터가 얼마큼 올라가냐면 20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300 가까이. 근데 튜브 같은 경우에는 진공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떨어지냐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공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파수마다 다르죠. 그러다가 이제 1km 넘어가면서부터 쭉 떨어지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 앰프를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는 이런 댐핑 팩터라는 요소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EDM이라든지 어떤 비트감이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 댐핑 팩터가 이렇게 저렇게 낮은 진공관 앰프를 사용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감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의 어떤 음악, 특히 이제 재즈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진공관 앰프가 훨씬 더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취향과 연관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피던스에 대해서 또한 댐핑 팩터까지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어요. 더 이야기할 내용은 있겠지만 제 선에서는 좀 쉽게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여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가 좋았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